우리 민 교수님은 또 최근에 놀랍도록 길어서 미치도록 다양한 칠레라는 책을 내셨는데 벌써부터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로 올라 있어서 대단히 반갑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제목에서도 그 보여주신 것처럼 길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제가 정말 거짓말 같지만 목차가 몇 번을 이제 바뀌었는데 처음에 출판사 만나서 얘기할 때는 제가 어떤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중남미가 너무 광활한 지역이니까 이 컨텐츠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감이 안 왔다가 어느 날 제가 지하철에서 갑자기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지하철에서 목차를 다 짜서 보냈더니 이제 계약하자고 하신 거예요. 너무나 이제 그 길어가지고 네. 또 너무나 다양하고 그래서 그 제목도 네. 제가 이제 7월에 한 4년 만에 칠레를 잠깐 다녀왔어요. 그런데 가서 친구 집에 있었어요. 이제 그때 출판사에서 이제 마지막 작업하면서 몇 가지 이제 제목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뭔가 2%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뭐 친구 남편이랑 뭐 아들이랑 다 같이 저녁 먹다가 제가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쓴다. 그런데 지금 제목이 고민이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빨리빨리 한국 이런 말이 있는데 칠레는 어떻게 정의해야 돼 했더니 걔들이 똑같이 칠레 미친 지리 그런 말이 있거든요. Una loca geografía. 그게 미친 지리. Crazy geography인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칠레 유명한 학자분의 글 제목이에요. Crazy geography. 예, 미친 지리예요. 지리. 셋이 똑같이 una loca geografía 딱 그 말이 나와서 제가 출판사에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이제 이런 멋진 제목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행복했어요. 제목 나왔다 이러고. 아니 제목이 한눈에 들어요. 너무나 길어서 미치도록 다양한.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 쭉 말씀 나누는 거의 핵심 키워드인데 네. 너무나 잘 뽑은 것 같아요. 저 그래서 그 제목 나오고 막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뭐 지금 책 선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네. 아닌 것도 아닌데 저는 제목에 다 담고 있어. 네. 너무나 길다라고 하는 걸 아까 빈 교수님 말씀한 기후의 다양성. 그렇죠. 그다음에 미치도록 다양한 그렇죠. 혼종성을 그대로 담고 네. 있는 칠레 특수성, 로컬리티가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앞에 말씀하신 체념을 쳐들어가게 할까? 네.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책에 여러 가지 책을 뭐 시간이 없이 다 말씀 못해도 거기 지금 마지막 장에 네. 시민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한국 사회에서 큰 화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요? 네. 어떤 거예요? 결혼을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 정부에서 결혼하면 돈 준다고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칠레 소식에도 나왔어요. 칠레에도? 예, 그랬더니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시민결합이라는 단어가 확 눈길을 끌듯이 칠레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혼한다고 왜 돈을 줘? 그러니까 제 친구, 결혼한다고 왜 제 친구가 저한테 그 뉴스를 보자마자 저한테 왓츠ap을 보내면서 야 진짜 결혼하면 돈 줘? 근데 결혼하면 다 애를 낳아? 출산율과 결혼이 무슨 상관이야? 걔네들 마인드로는. 여기 결혼하면 돈 주는 거는 앞에 조건이 있지. 애기 바로 낳으라고. 애를 낳는다. 예, 그런데 이제 그쪽은 내 알을 낳아도는 내 아만 낳아도 이 말이기 때문에. 내 아만 낳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안 하는 동거 커플도 많고 또 이제 거기도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에서 2004년에 이혼법이 통과는 됐지만 복잡하고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아이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내 아이다 인정을 하면 부부일 때와 똑같은 권리를 인정해 주죠.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물론 부수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트층이 아닌 중하류층의 경우에 아버지 직업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돈을 강제해서 받아낼 방법이 없어서 뭐 미혼모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은 혼인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뭐 이혼을 할 때 너무나 복잡한 절차가 많으니까 아예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성당에서 하는 결혼보다 또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아니면 그냥 동거만 하는 커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종의 이제 출산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결혼을 장려하는 듯한 지자체로부터의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있어요. 네. 칠레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지금 있을까요?
칠레에서도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도 아직 뭐 1.2 이렇게 넘는 정도인데 1.2. 그러나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그 이유가 한국은 돈이라면 칠레는 여성들의 자아 실현이죠. 여성들의 자아 실현, 네. 여성의 자기 선택 결정권. 그렇죠. 네. 그 개념이 차이가 있죠. 여성들이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내 할 일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개념이지 그게 뭐 집값이 비싸고 교육비가 많이 들고 이런 개념은 아니죠. 한국에서의 출산율 낮은 것과는 차이가 있네요.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쭈면 칠레의 지금 인구가 한 1900만. 네, 2천만 가까이 2천만 되죠. 가까이. 네. 근데 한국은 지금 뭐 줄어들긴 하겠지만 약 5천만인데 네.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거의 강박관념처럼 불안함이 있고 그래서 결혼해야 되고 출산해야 되고 이런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뭐 그런 1900만 이런 건에 대해서도 크게 그런 게 없습니까? 뉴스에 나오긴 나오는데 걱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없죠. 없고 또 이민자들도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의 방식이 많이 다르죠. 예, 그리고 결혼과 출산이 동시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시민결합만 하면서도 아이를 낳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또 제 친구 중에는 이 남자랑 결혼을 하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애는 좀 있어야지 그래서 남자친구랑 애만 낳고 뭐 헤어진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미혼모라는 게 부끄러움도 아니고 그냥 미혼모라는 사실일 뿐이에요. 사실일 뿐이고. 네. 그러니까 미혼모일 경우에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그냥 미혼모예요. 예, 그런 것이 한국과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다르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따지고 보면 칠레와 비교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사회적 시각, 선입견이 대단히 보이지 않는 깊은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어떤 모범적인 맞습니다. 삶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마도 시민결합이라는 이번에 민 교수님이 쓰신 네. 용어는 중요한 화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남자를 사귄다. 만약에 우리가 뭐 나이 상관없이 뭐 선생님 따님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 그럼 첫 질문이 뭘까요? 뭐 하는 놈이냐라고 부르시잖아요. 대부분이 아마 그런데 저쪽은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누가 새로운 뭐 남자친구가 생겼다 이러면 떼쓰리 널 웃게 해? 그래요. 같이 있으면 재밌는 사람이어야죠. 예, 같이 있으면 행복해? 네. 그럼 오케이 그러면 잘 됐구나. 그런 말도 없어요. 없어? 제가 이제 또 하나 느낀 게 한국에서 무슨 말을 하면 잘했어. 평가가 꼭 있더라고요. 평가가. 잘했어. 그럼 내가 이 일을 한 게 지금 이 사람이 잘했건 못했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는 이 일을 했다고 팩트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한국은 평가를 해. 잘했어 아니면 아니 그건 뭐 이렇게 해보지 그랬어 라든가 조언이 따라오잖아요. 제가 칠레 친구들하고 대화를 비교해봤더니 그냥 서로가 얘기를 하지 뭐 잘하고 말고는 뭐 예. 이게 이제 저희가 국민 총행복 전환 토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표방하고 지향하는 점은 있지만 핵심이 이제 GDP 성장주의, 그렇죠. 어떤 물질적이고 경제력 성장만이 우리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이제 그러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예, 반드시 필요한데 네. 그것만을 목표로 사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모습은 잘못됐고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아직도 불행한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사회적 조건도 만들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고 이런 게 취지인데 중남미 특히 칠레를 포함해서 보면 많이 다르죠 지금 출산과 양육과 그다음에 돌봄, 교육, 의료, 주거 네.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사회, 정부, 국가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강하거든요. 그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가 또 다르잖아요. 어느 수준을 원하는 건지. 그렇지. 네, 그게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글쎄요, 뭐 국가가 그럴 여력이 없기도 하지만 칠레는
개인의 일을 국가에 바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동체의 화두가 드물어요. 한국은 공동체가 많아요. 다 많죠. 같이 의논해야 많죠. 되고 뭐 기도도 모여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되고 몇 명만 모이면 막 대통령도 뭐 비난했다가 어떤 야당 후보도 비난했다가 막 굉장히 담론이 커요.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농담만 치는 난 칠레 촌년이라 잘 모르겠다. 그냥 저를 힘드니까 그런 대화를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네. 내가 아까 말씀한 대로 주관적으로 뭐 체념할 부분은 체념하고 네. 버릴 건 버리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만 가지고 되지 않는 그렇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객관적 조건들도 있다. 있죠. 이게 맞물려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칠레는 우리보다는 객관적 조건,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는 건가요, 그럼? 네, 저도 이제 뭐 칠레 친구들은 너 그래도 방송도 나가고 뭐도 하고 뭐 책도 쓰고 이제 그냥 좋은 얘기만 해요. 저도 가끔 길을 가다가 방송은 평생 하는 게 아니고 나 뭐 하고 살지? 뭐 이런 걱정이 되다가 그게 걱정한다고 뭐 해결책이 나오나? 그냥 이렇게 말아요. 그냥 제가 이제 이번 주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오늘 한국 프로그램 하고 내일은 아시아 무슨 발표를 하나 해야 돼요. 수요일은 대학 강의가 있어요. 목요일은 또 좀 다른 방송 하나 있어요. 금요일은 또 학부 수업이 하나 있어요. 내내 한 지난 1년은 또 강의도 못 받아서 헤매고 다녔는데 갑자기 또 이번 학기 또 강의를 하라고 하시니까 또 감사합니다. 또 가서 하죠. 제가 그냥 바쁘다 이 말을 잘 안 해요. 안 바쁜 사람이 없고 어차피 바쁜데 뭐 괜히 그 말을 해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준비하고 이제 여기 녹화하러 오기 전에 내일 발표할 것도 막 파워포인트 만들다가 또 여기 왔고 이제 지하철에서는 또 녹화할 거 뭐 내용 정리 또 하고 생각하고 그냥 하면 되지. 근데 그냥 그래요. 저도 앞으로 바쁘다는 표현을 해서 저 스스로 스트레스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국은 바쁘다고 안 하면 안 된다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쁘가 아주 그 일상적인 용어처럼 돼가지고요. 또 저 친구도 저한테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 그랬는데 뭐 잘 지내 그러면 안 된대요. 늘 걱정을 하나씩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얄미워한대요. 그래서 얄미워한다고. 너무 힘들어요. 아니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뭐 보시기에 중남미 그러니까 못 살지 뭐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다르죠. 시간 됐고 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 끝으로 이제 우리 민 교수님께서 앞으로 바라는 일, 하고 싶은 일, 목표 이런 거 듣고자 하겠는데요. 제가 그 피노체트 정권이 신자유주의가 지금 압도하고 있잖아요. 칠레가. 모든 걸 많은 부분에서 민영화했고 그 중에 이제 물과 전기 이런 것도 민영화해서 민 교수님 책에 봤더니 수법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물이 옆집의 물인데 뭐 이걸 어떻게 법으로 통제할 거냐. 지금 한국에서는 상당히 힘든 건데 칠레 주민이나 시민들이 이런 건 정부가 해결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오히려 전 더 깔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거긴 불신의 사회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법으로 정해서 처리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오히려 한국은 뭔가 둘이 뭉실, 믿거니 하다가 또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전세 사기 맞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뭐 집을 구할 때나 여러면서 꼬치꼬치 따져 물어서 그렇게 아단을 많이 맞은 거더라고요. 저는 자꾸 저쪽 식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한국은 굉장히 그런 문화를 거북해하고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럼 이제 그쪽 칠레 국민들도 그런 물법, 수법에 이제 대해서 물론 민영화나 전기나 수도나 공과금이 민영화된 거는 불만이 많죠. 그래서 시위가 일어났지만 법으로 하나하나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당연하죠. 각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법.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법으로 하자 이러면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냐. 뭔가 한국의 대화는 꼭 한마디를 앞서가요. 나는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를 앞서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사는 사람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차이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민 교수님
바쁘다라는 표현 잘 쓰면 안 된다는 게 바쁘시겠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어떤 걸 뭐 목표로 하신다든지 또 어떨 때 제일 행복하신지 뭐 좀 큰 꿈이 없어요. 그냥 저한테 주어지는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아침에 눈 뜨면 아, 나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네. 그래요. 아모르 파티? 네, 맞아. 네. 네. 너무 실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 아닙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개원연구원으로 계시고 또 칠레 카톨릭대학 협력 교수로 계시는 민원정 교수님 모시고 국민 총행복 전환 포럼에서 마련한 행복 톡톡 대담 프로를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부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고 다른 곳에 서서 볼 때 정작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비교함을 해서 더욱더 우리가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거름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신 민원정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복TV 톡쇼는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